안녕하세요. 멘토행정법 OX 강의 4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권론으로 왔습니다. 권리, 의무, 공권의 확대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판례. 공권이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에 관한 판례가 주로 대부분의 시험을 차지합니다. 행정개입 무하자 절양회사 청구권은 가끔 나오죠. 그래서 판례 입장을 잘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1번 갑니다.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최고 규범성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의 주관적 공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본권 규정을 온용할 수 있다. 헌법의 기본권에 의해서 공권 끌어내지만 그게 우선적은 아닙니다. 최우수단이죠. 강계법률 직접적인 규정을 바탕으로 하고 안 됐을 때 최우적으로 헌법의 기본권을 통한 공권 성립을 끌어냅니다. 틀렸죠. 그래서 보충성이 요건이 됩니다. 틀렸고요. 2번 공무원 연금 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어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다. 맞는 말이죠. 연금 수급권 같은 것은 헌법의 기본권이지만 이게 생존권 또는 사회적 기본권이에요. 자유권적 기본권이 헌법으로 바로 인정될 뿐 이런 생존권이나 사회적 기본권은 개별법 제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헌법만 가지고는 바로 공권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로 하다. 맞는 말이에요. 3번 법률상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 이익을 말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까지 고려해서 법률상 이익을 논할 수 없다. 아닙니다. 직접적 규정, 관련 규정, 공법상 개혁 안되면 최후 보충적 헌법의 기본권까지 공권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죠. 4번 개인적 공권은 명확한 법규의 존재를 전제로 것이므로 성문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아니에요. 성문법이 없다 하더라도 관습법, 공법상 계약 등 이걸로도 끌어내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5번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는 공권 성립할 수 없다. 공법상 계약으로도 공권 성립은 되게 됩니다. 공권 성립의 근거를 댈 수 있으면 넓게 이렇게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틀린 말이에요. 6번 처분의 근거 법규가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 성립될 수 없다. 이러면 틀리죠. 오늘날 무하자 재량에서 청구가 인정되면서 재량 규정에서도 제한적이나마 공권 성립을 끌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없다는 말 이거 틀린 말이죠. 지금은 제한적이지만 공권 성립이 끌어내게 됐어요. 틀린 말입니다. 7번 헌법의 모든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재판상 주장될 수 있는 구체적 공권이다. 아니죠. 일부 자유권이에요. 일부 자유권이 법률에 구체화되지 않고 헌법만으로 인정되는 거지 모든 기본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앞에 했던 것처럼 생존권 이런 건 안 됩니다. 틀렸고요. 8번입니다.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가지는 연금 수급권은 헌법에 근거한 공권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 실현할 수 있다. 아닙니다. 헌법 규정만으로 실현할 수 없고 개별법 제정이 요구되죠. 틀렸습니다. 자, 비슷한 내용들이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9번 행정청이 특정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하는 처분하면서 상대방에게 지정처분 취소에 대한 소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에 부관 붙인 거 단지 부재소특약만 붙인 것이어서 허용된다. 허용될 수 없습니다. 청량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을 가지면서 지정기간 도중이라도 일방적 폐소 지시에도 폐쇄 지시에도 소송 제기할 수 없다는 부관 붙인 거 개인의 권리 가혹하고 소권 포기 확정 허용될 수 없습니다. 허용된다 틀린 말이죠. 10번 개인적 공권으로서 경찰권은 주민에 의한 자치경찰제 도입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가 이제 경찰이 국가경찰이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 자치경찰 시행한다고 그러죠. 근데 개인이 주민이 국가에 대해서 자치경찰 도입을 해달라라고 요구할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이런 것들은 법률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주민이 개인의 권리로서 자치경찰제까지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틀린 말이죠. 11번 행정처분의 취소 구할 이익은 불이익처분 상대방뿐만 아니라 수익처분의 상대방에게도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수익적이라면 혜택을 받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만이 없습니다. 영업허가 받고 공무원 시험 합격한 다음에
다툴 이익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인정된다는 말 틀린 말이죠. 12번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칠학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 내용의 도시관리 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누락된 소유자는 결정 취소 구할 이익이 있다. 없습니다. 그린벨트를 개인이 풀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린벨트 잡고 묻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적 문제이며 개인에게 그린벨트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있다 하는 말 틀린 말이죠. 13번 생태자연 1등급 지정됐던 지역을 2,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환경부 장관 결정에 대해 1등급 권역 인근 주민 취소송 제기할 원고적격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충남에서 생태자연 1등급이면 공장을 못 짓지만 2, 3등급 되면 공장을 지을 수가 있죠. 근데 1등급, 3등급 바꾸는 것은 환경이나 그 개발 이런 것을 비교해서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거지 그러게 1등급에 살고 있는 바람에 2, 3등급 내려가지 않아서 공장 짓지 않아서 쾌적하게 살았던 개인의 권리는 반사적이고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개인이 원고적격 인정될 수는 없죠. 틀린 말입니다. 14번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에 근거되는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 수질학과 수질보조일 뿐이고 상수원 급수받고 있는 지역주민이 가지는 상수원 수질원마가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 변경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투러 온 거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 이 13, 14번은 오로지 공익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 속에는 사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고적격 인정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14번은 일단 맞고요. 15번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에 지역주민이나 주민들이 항고 제기할 경우 절대보전지역 유지로 주민 가지는 주거환경 생활이익은 지역 경관 등 보호됨으로써 누리는 법률상이익이나 아닙니다. 절대보존지역이 묶여져서 제주 강정마을이에요.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데 절대보존지역으로 묶여서 옛날에는 환경이 좋았다는 겁니다. 이제 개발을 해버리죠. 그걸 풀면서. 근데 절대보존지역 묶여서 주민이 누리는 이익은 환경보존이라는 공익적인 것 때문에 누리는 거지 그것 때문에 개인이 뭔가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상이익이 되지 않죠. 틀렸고요. 16번 재단법인인 수녀원은 소속 수녀들 쾌적한 환경에서 키워드가 수녀원이네요. 그러면 단체, 개인이 아닌 단체는 환경이익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다면 매립 목적 택지 조성, 조선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에 공유소유 매립 변경 승인 무역인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수녀원 단체는 환경이익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다툴 원고될 수 없습니다. 틀렸고요. 17번 학교법인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자신에 대한 관할청 임원 취임 승인행위 반려처분 취소 구할 원고적이 있다. 자기가 임원으로 선임됐는데 그걸 반려했다면 당연히 다툴 이익이 있습니다. 임원 선임됐으면 그거 취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인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18번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 가입되어 있는 기존 회원은 골프장 운영자가 당초 승인받을 때 정한 예정인원 초과하여 회원 모집하는 내용의 모집계획서 제출에 대한 시도지사의 검토과 통보, 취소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신규 회원을 모집할 때 기존 예정인원 초과하여 모집했다면 기존 회원은 그 초과해서 모집하는 바람에 그 이용할 권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검토과 통보에 대해서 다툴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토과 통보가 뭐죠? 사인의 공법행위 수리예요. 수리면서 처분이 되고 기존 회원이 다투러 온 거 된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19번 일반 소매인 나왔습니다. 일반 소매인 지정되어 영업하고 있는 기존 업자의 신규 일반 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 일반 소매인과 기존 일반 소매인은 다투러 온 거 되는 법률상 이익입니다.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20번 담배 일반 소매인 지정되어 있는 기존 업자가 신규 군의 소매인 지정 처분 다투는 경우 원고적격이 있다. 군의 소매인 되면 안 됩니다. 마트나 대형 슈퍼 이런 데에서는 군의 소매인이기 때문에 그 일반 소매인은 다투러 온 거 될 수 없습니다. 이 두 개 비교하고 계시죠?
21번 약재를 제공 공급하는 제약회사는 보건부고시 약재급여, 비급여명록 및 급여사항 금액표, 사항 금액 인하 부분에 대해서 원고 적격이 있다. 제약회사는 보건부고시 때문에 그 수익금이 달라지고 약 판매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툴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의사협회는 그거 다툴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22. 분뇨 관련 영업허가 받은 기존업자가 다른 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처분 다투는 경우 법률상이익이 아닙니다. 은평구에서 분뇨 처리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업체한테 또 해줬죠. 그러면 기존 업자가 이거 다투러 원고 될 거냐? 원고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틀린 말이죠. 23번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시형아파트 특별분양 개선 지침에한 무허가 건물 소유자 시형아파트 분양 신청권에 의하여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철거민에 대한 시형아파트 특별분양 개선 지침이 행정규칙, 순수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지 법규명령 등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는 개인의 권리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시형아파트 특별분양 개선에 의하여 그 지침에 의하여 개인의 권리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이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대외적 효력이 없어서 이건 내부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내부 규정이 개인에 대해서 어떤 권리가 주어졌다 할 수는 없어요. 법규 명령이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개인적 공권 인정할 수 없습니다. 틀렸고요. 24번 문화재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 문화재 향유할 이익은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 소유자,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되거나 그러면 지정해제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주민이 누리는 이익은 통행하고 그걸 바라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익은 반사적이게 불과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되면서 통행로가 폐쇄되거나 그랬을 때 주민이 다툴 이익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죠. 소유자하고 잘 비교하세요. 소유자면 지정해제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인근 주민은 다툴 이익이 없게 됩니다. 틀렸고요. 25번 수익적 처분에 근거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 과당 경쟁으로 인하여 경영의 불합리 방지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 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 등 수익적 처분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허가와 특허를 나눠서 기존 업자가 허가하면 안 되고 특허가 되는데 가당 경쟁 방지 경영의 불합리 방지 목적, 그럼 가당 경쟁 경영의 불합리 방지 목적으로 한다면 이때는 인허가를 묻지 않아요. 그래서 허가 특허 묻지 않고 원고 적격이 대부분 인정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26번 석탄 수급 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소정에 석탄 가공업에 대한 허가는 사업 경영의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이므로 기존 허가에 받은 원고들이 신규 허가로 인하여 영업사항이 감소된다는 이유로 기존 업자에 대해서 취소 구할 이익이 있다. 아닙니다. 석탄 가공업에 대한 허가는 말 그대로 형성적이 아니라 명령적 허가예요. 허가에 불과하며 신규 허가에 대해서 기존 업자가 다툴 이익은 없습니다. 일반 허가의 논리예요. 그래서 석탄 가공업자, 양곡 가공업자 다 다툴 원고 안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틀렸죠? 27번 개발 제한구에 관해서 공장 설립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 취소됐다면 공장 설립이 사라졌습니다. 설령 그 승인 처분이 처한 공장 건축허가 처분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에게는 공장 건축허가 취소 구할 이익이 없다. 아닙니다. 공장 설립이 쟁송 취소 사라졌지만 건물, 건축 허가가 잔존한다면 주민들에게 다툴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이 이익은 있으니까요. 공장 건축 허가가 그린 발탄이 있게 되면 자신들에게 직접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때는 다툴 이익이 있게 됩니다. 틀린 말이죠. 28번 건축 과정의 피해 입은 인접주택 소유자가 신축 건물의 사용검사 취소 구할 이익이 있다. 아닙니다. 옆 건물 들어서는 걸 개인이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신축 건물 사용검사를 다툴 이익은 얻게 됩니다. 그걸 다툰다면 이 동네에서 건물은 내 거 하나만 있으란 말과 똑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툴 이익이 인정되지 않죠. 틀렸고요. 28번과 29번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묶어놓은 거예요. 29번 규제권한 발동에 관해 행정청 차량이 인정하는 건축법 규정은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에 건축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청에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거다. 아닙니다. 인접주택 피해자가 있고 또는 그 인접주택 건물을 사용검사 또는 그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주민이 그걸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게 그 발동해서 단속하고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했다 할 수 없고 또 주민이 그걸 행정청에게 의무가 있다고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개인이 행정기관에게 철거 등을 또는 사용검사 취소를 그걸 요구할 수는 없죠. 그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9번이 조금 까다롭지만 28번과 연결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30번 운수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부과 처분이 자신의 잘못을 인한 것으로 사후에 변상하여 줄 관계 있는 운전기사가 원고적격 인정된다. 운전기사가 합성을 했고요. 그래서 법을 위반했습니다. 근데 과징금은 회사에게 부과됐죠. 그리고 잘못은 기사가 했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에게 물어줄 봉급에서 까는 거죠. 물어줄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다툴 당사자는 운수회사이지 기사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기사가 원고적격 될 수 없습니다. 운수회사가 돼야 됩니다. 운전기사 원고적격 인정된다. 틀린 말이죠. 31번 약사에게 한의학조제 인정해주는 한의학조제 시험 효력에 대하여 한의사가 무효인 구할 원고적격 갖는다. 갖지 않습니다. 약사에게 한시적으로 일부 약사들에게만 한의학조제 인정해서 시험 보게 해줬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의사가 다툴 이기는지 이때 한의사가 허가해요. 일반 허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툴 원고적격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허가로서 얻는 기존업자 다툴리기 안 된다는 거예요. 32. 장기자동차 사업구역 면에 따른 영업이 보호되는 사업구역 이익은 법률상이다. 아닙니다. 경북 청도군의 사업구역 위반해서 특정 업체가 과징금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A 업체가 있고 여기 이제 B 업체가 있다면 여기에 이제 과징금이 때려지는 거지. 행정청에게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A 업체가. 그러면서 이 손님들이 여기 늘어납니다. 손님이 늘어났을 때 여기가 과징금 먹어서 손님 늘어나는 것은 반사적이게 불과하죠. 그래서 이 당사자, 이 과징금 받은 당사자가 행정심판 들어가서 인용재결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당사자가 소송으로 다툴 원고 될 건지 이 당사자 원고적격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적이게 불과하죠. 그래서 장기자동차 사업국 위반했을 때 그 과징금 먹어서 인근 업체가 얻는 이익은 반사적이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툴 원고 될 수 없습니다. 법률상이익이 아니죠. 틀렸고요. 33번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연공원법령 및 영향평가 법령 취지는 환경공익을 부하는 데 있으므로 영향평가안의 주민들이 수인한도 넘는 환경지에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수 있는 개별 이익까지 포함한 데 있다고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영향평가 받게 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 1차적이지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개별 이익까지 포함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그 사익보호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주민들 원고적격 인정됩니다. 영향평가안의 주민들 원고적격 인정될 수 있죠. 틀렸고요. 34번 환경정책기본법 6조 규정 내용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 권리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영향평가 밖의 주민에게 환경권, 헌법상의 환경권,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 매립 처분과 농지개량 사업 시행인가 처분, 무효하긴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이럴 수 없습니다. 헌법의 규정 가지고 공권 끌어내지만 헌법의 환경권을 들어서 공권 끌어낼 수 없고 이 공유수면 매립 처분이 바로 간척사업, 새만금 사건이죠. 그거에 대해서 그 헌법의 환경권을 들어서 주민이 다툴 원고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헌법의 기본권에 의한 공권 성립되지만 헌법의 환경권을 들어서 공유수면 매립사업, 간척사업 중단 이걸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였죠. 틀렸습니다. 35. 인허가 등 수익적 처분 신청 여러 사람이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면 처분의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밖에 없을 때에도 수익처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에 직접 상대방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수익처분 취소 구할 이익이 없다. 아닙니다. 허가는 하나인데 허가는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신청자가 여러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허가는 하나인데 그 신청자들은 이렇게 여러 명이 되게 되죠.
근데 한 사람에게만 이 허가를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허가를 못 받은 거죠. 그럼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을 때 경업자, 기존 업자가 있고 이렇게 신규 업자가 있을 때 이때 허가 여부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만, 허가는 하나인데 경쟁 관계에 있을 때 떨어진 사람들이 이 허가 못 받은 거에서 다투론고 될 건지 이들이 다투론고 되는 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경쟁 관계 있을 때 경업자가 아니라 경원자 관계입니다. 그때 떨어진 사람 허가라 하더라도 다투론고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다툴 수 없다. 틀린 말이죠. 다툴 수 있어요. 36. 전임 강사 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그 학과 학생은 원고 적격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임 강사 임용 처분 취소 소송, 전공이 다른 교수 임용했다 해서 그 임용 처분 취소, 학생들이 다툴 이익은 없게 됩니다. 전공이 다른 교수 임용했다 해서 학생이 원고 적격 될 수는 없죠. 틀렸고요. 37. 행정처분의 근거복귀 또는 관련 복귀의 처분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침해에 해당되는 영향권 범위가 구체적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키워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환경에 대한 이익 침해 입증해야 원고 적격 인정된다. 아닙니다. 구체적 규정되어 있다면 그런 거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구체적 규정되어 있다면 그거 입증할 필요는 없게 됩니다. 영향평가 받기가 이럴 때 입증하는 거지 구체적 규정되어 있다면 입증할 필요는 없죠. 틀렸고요. 이제 무하자 차량행사 행정개입으로 왔습니다. 38. 다수검사 임용 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하려면 결정함이 있어 임용 신청자들에게 전형 결과 응답할 것인지 여부는 편의재량이다. 아니죠. 응답할 것은 해야 됩니다. 응답할 의무는 있고 가분의 응답을 해야 되며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해야 될 의무는 있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이 되겠죠. 39. 일반적인 공권 성립 요건인 사익보호성은 무하자 전행청권이나 행정개입에 적용되지 않는다. 오늘날 공권 성립에 3요소가 아니라더라도 2요소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하자 전행에서나 행정개입에서 공권 성립에 2요소는 있어야 돼요. 2요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무하자 재량회사 행정개입 모두 강행복귀 사익보호성은 요구됩니다. 근데 이제 무하자 재량회사는 재량이니까 강행복귀미도 약화됐다는 거죠. 그러나 사익보호성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죠. 40번 무하자 재량청권은 수익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담적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검사 임용은 수익적이지만 공무원 징계할 때도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징계 시에도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한다면 부담적일 때도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해야 될 무하자 재량행사가 적용되죠. 맞고요. 41. 검사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량에 속하는 사안이므로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 신규 임용 기에 원고 비롯한 다수 검사 신청자 중 일부만 검사 임용을 결정함에 있어 임용 신청자들에게 전형 결과인 임용 여부, 응답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편의재량 사항이다 라고 해서 응답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이 아닙니다. 가부간에 응답을 해야 되며 응답할 것인지 여부는 그거 편의재량이라 할 수는 없죠. 틀렸고요. 42. 무하자 재량청권이 인정되면 행정청은 특정한 의무를 행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된다. 그건 행정개입에서죠. 행정개입 청권에서 그런 게 특정 처분을 요하는 거지 무하자 재량상에서는 특정 처분을 요구할 권리까지 인정되진 않아요. 틀렸고요. 43. 무하자 재량청권은 행정청에 대한 적법한 재량처분권은 적극적 공권이 아니라 여기서 틀렸습니다. 무하자 재량행사도 가부간의 응답을 구하기 때문에 적극적 권리성은 인정된다고 봐야 됩니다. 단순히 이법처분의 배제를 구하는 소극적 방어적 권리다가 아니에요. 응답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인 것은 행정개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틀렸고요. 좀 오래된 스타일입니다만. 44. 행정개입 청구는 특정한 등의 처분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고 재량권을 흠없이 행사하여 처분할 걸 청구하는 점에서 형식적 권리를 할 수 있다. 이러려면 제목이 무하자 재량행사로 시작돼야 됩니다. 틀린 말이죠. 특정 처분할 걸 청구할 수 없지만 응답을 구하는 권리다라고 하려면 그게 무하자 재량행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틀렸고요. 45. 무하자 재량청구는
행정기관이 선택재량을 가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결정재량을 가지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렇습니다. 검사 임용은 선택재량이죠. 그래서 누구 중 한 명을 뽑을 거니까 선택재량이지만 결정재량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인정됩니다. 저희들이 뭐 5G를 할 거냐 말 거냐 디지털 TV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서 그런 가부간에 결정할 때도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46. 산림법령상 채서가 반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지승계할 수 있으며 맞습니다. 산림 무단형 질병의 환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 소유권 점유권에 대한 상속인이 그 복구물을 부담한다. 판례가 이때 복구물을 부담한다고 했던 사례 맞습니다. 동그라미예요. 자, 여기까지가 공권론까지고요. 특별권력으로 가는데 여기 특별권력부터 저희들 그 사인의 공법행위 앞까지는 내용이 좀 단순하고요. 그 부당이득 판례나 소멸시효 판례에서만 몇 개 판례만 좀 공부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좀 수월한 내용이 어렵지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권력관계 갑니다. 1번 특별권력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한다. 아니죠. 법의 규정에 성립하는 남자들 군입대가 있지만 지금 여러분처럼 자발적으로 공무원 되겠다 들어오는 자발적 동의, 상대방 동의에 의해서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이죠. 2번 특별권력관계에서 기본관계 성립하기 위해서 상대방 동의를 필요로 한다. 동의가 필요로 합니다만 또 군입대 같은 경우는 동의 없이 강제로 끌려가는 식으로 강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말 틀렸습니다. 동의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이죠. 3번 울례는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취해진 행위 중 기본관계 행위는 사업심사 대상에서 되지만 경영수행관계는 사업심사 되지 않는다고 했다. 맞죠? 기본관계 사업심사되며 경영수행관계는 내부질서 남아있기 때문에 소송 안 된다고 그랬죠? 맞는 말이에요. 4번 오늘날 특별권력관계 있는 자 기본권 제한하기 위해서 법에 근거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다. 오늘날은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특별권력과 일반권력 차이가 거의 없게 됐습니다. 특별권력관계 기본권 제한 법에 근거 있어야 된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되죠. 맞는 말이에요. 5번 교도소장의 서신검열행위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된다. 아닙니다. 서신검열은 사실행위죠. 권력적 사실행위. 쟁송 들어오는 건 같습니다만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6번 국가와 납세자의 관계는 특별권력관계에 해당된다. 일반권력관계죠. 특별권력 나오면 공무원이나 국가기관 내부자 국가가 개입돼야 되는데 국가와 납세자는 그냥 세금 내는 거기 때문에 일반 권력관계에 해당됩니다. 틀렸고요. 7번 판례하면 국립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사업심사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국립대 학생에 대한 퇴학은 처분에 해당된다. 맞죠? 서울교대 과격시 퇴학처분 행정처분 된다는 말은 쟁송되기 때문에 그게 사법심사 된다는 말이에요. 특별권력 내부행위 오늘날 다 사법심사 되기 때문에 그 퇴학처분 행정처분 해당되고 소송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고요. 8번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임직원의 근무관계는 특별권력관계라고 볼 수 있다. 지하철공사 임직원은 사법관계입니다. 공법인과 내부자는 사법관계죠. 근데 9번에서 이제 예외적으로 농지계량조합과 직원의 관계는 특별권력관계이다. 농지계량조합과 직원은 또 역시 공법인인데 판례가 예외적으로 특별권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 지하철공사 임직원과 농지계량조합 직원의 관계 이걸 좀 비교하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좀 빈약한 맛이 있지만 두 개를 비교해서 알아놓으세요. 자, 6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파트는 행정법의 역사가 짧아서 공법의 흠결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의 규정을 어느 만큼 쓸 것인지 공법의 흠결이 있을 때 민법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시험이 정말 가끔 나와요.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유사공법을 써봐야 되겠죠. 안되면 유추적용설 제한적 긍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별법에서 민법의 규정을 바로 쓰라는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등 이런 법들이 또 있게 됩니다. 1번 현행법상 공법에 흠결이 있는 경우
행정법 스스로 사법규정 적용을 직접 규정한 것도 있다. 그렇습니다.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은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에 의한다 라고 해서 민법을 바로 쓰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2번 관리관계는 뭐죠? 비권력적 관계 일종이에요. 비권력적 관계 일종이기 때문에 공익관계 때문에 특별한 공법적 결의 행해주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공법관계에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사법이 적용됩니다. 관리관계는 비권력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법이 적용되죠. 그래서 원칙이 공법이 아니라 원칙은 사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틀렸고요. 3번 권력관계는 사법규정 적용 범위가 축소된다. 예, 맞죠. 권력관계야말로 행정법의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사법규정이 대등한 사법규정이 거기에 자유롭게 적용될 수는 없고 그 범위가 축소되는 거 맞죠. 4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에 개괄적 구별설, 이게 유추적용설입니다. 공법관계에 적용되는 사법규정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가 아니죠. 개괄적 유추적용설은 제한적 긍정설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가 아니라 유추적용에서 개별 사안별로 어떤 건 적용하고 어떤 건 적용할 수 없다는 그런 개별 사안별로 해야지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죠. 그래서 유추적용설 자체가 제한적으로 적용하자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 적용 틀린 말이죠. 5번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 원리 신의성실의 바탕을 둔 파생 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도 적용된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권 실효의 법리가 원래 출발은 신뢰 여부하고 연결되는데 판례는 신의성실에 파생된 걸로 보고 있으며 권력이든 비권력이든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실효의 법리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겠죠. 6번 민법상 일반법 원리 규정은 행정법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일반법 원리 규정,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등 이런 것들은 공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될 수 있다. 맞죠. 7번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중 의사표 효력 발생 시기, 대리행위, 조건기한 등 규정은 행정행위도 적용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법 기술적인 약속, 대리 조건기한 등 모든 법에 통용되는 것은 행정 민법에 있는 내용이 공법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법률요건과 사실로 가서 먼저 사건을 하는데 이 사건 내용은 상당히 쉽죠. 조금만 하시면 되고요. 소멸시효에서 판례 한두 개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의사 사망으로 의사면허 실효되는 거, 연령 도달하여 선고권 생기는 것 같은 관련된 것은 사건이다. 맞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이 먹는 거 이런 거 다 사건에 해당됩니다. 맞고요. 2번 기간 계산에 있어서 초일은 원칙상 산입하여 계산한다. 초일 불산입이겠죠. 그래서 초일 산입하지 않아서 계산하게 됩니다. 틀렸고요. 3번 판례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취득시효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법관계 그 일반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겠죠. 틀렸고요. 이건 좀 이제 공용 폐지가 돼야 이제 될 수 있습니다. 4번 현행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에 대해는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말은 좀 어폐가 있는데 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민법은 10년인데 공법은 5년입니다. 그 기간 차이 때문에 5년과 10년의 기간 차이 때문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 틀렸죠. 기간 차이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틀렸고요. 그러니까 표현이 기간이란 말을 써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10년 5년 차이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만 적용된다 아니죠. X고요. 5번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권리에 있어서 소멸시효 중단 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아니죠.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민법의 규정이 공법에까지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틀렸죠.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단 정지는 법 기술적인 내용이니까요. 틀렸고요. 6번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26조에 의하여 체납자 재산 가옥, 장소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을 찾아지 못하여
압류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 조서 작성에 그쳐도 시효 중단 효력은 있다? 맞아요.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찾지 못하고 조서만 썼지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인정된다고 했던 것이 판례예요. 이런 건 이제 그냥 그렇게 알아놓을 수밖에 없죠. 딱 그 사안을 판례가 바라봤으니까요. 7번 행정재산은 공용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사법상 거래가 될 수 있다. 행정재산은 공용 폐지가 되어야만 잡종재산이 되고 사법상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8번 변상금 부가처벌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면 이것은 이제 하자 치유하고 혼동되면 안 됩니다. 변상금 부가 소송 들어갔고 그 부가권자 권리행사 장애 사유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는다 했는데 이게 참 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죠. 변상금 부과받았고 취소 소송 진행 중이라 해도 권리행사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많이 했는데요. 소멸시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간이 이렇게 소멸시효 기간이 있는데 행정청이 A에게 어떤 세금 등 이런 걸 부과합니다. 당사자에게 세금 부과하죠. 그러면 A가 이제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여기 이제 절차하자. 뭔가 절차하자가 있어서 뭔가 처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자에 있는 처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이걸 가지고 소송을 들어갔죠. 소송 들어가서 승소했겠습니다. 승소를 했고 이겼습니다. 근데 행정청이 절차하자를 보완해요. 절차하자 보완해서 다시 동일한 처분 내립니다. 그럼 보완해서 내렸더니 시효가 안성돼 버리죠. 그럼 시효 완성된 다음에 이 하자를 보완해서 내렸기 때문에 시효 완성된 다음에 부과했기 때문에 이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받고 당사자가 소송 들어간다 해도 소멸시효는 진행돼 버립니다. 그리고 완성된 후에 세금 부과했기 때문에 완성된 후에 절차하자 보완하여 세금 부과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부가권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때 부가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틀렸죠. 9번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 후에 부과된 조세부가 처분 이 법안 처분이지만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아니에요. 시효 완성된 다음에 세금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되죠. 틀렸습니다. 자, 이건 쉽고요. 10번 납입고 제한 시효 중단은 납입고 제한 부과 처분이 추후 취소되면 효력이 상실된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주어를 찾으셔야 돼요. 뭐가 상실된다? 시효 중단은 소멸시효 중단이 상실되는가 이런 문제죠.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이 이렇게 이제 돼 있다면 처음에 A에게 세금 부과했는데 부과하지 않으니까 행정청이 계속 납입고지 시효 중단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 소멸시효 기간도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소멸시효 기간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늘어나게 되는데 계속 중단을 하죠. 그럼 A가 이제 이걸 가지고 소송을 들어갑니다. 소송 들어가서 이겼습니다. 소송에 승소하면 이 처분은 사라지지만 시효 중단 효과, 이 소멸시효 중단됐던 이 연장됐던 거 이런 것까지 사라지는 않죠. 처분 사라진다 해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처분이 사라진다 해서 시효 중단 효력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소멸시효 중단이에요. 이 문장 이겁니다. 처분이 사라진다 해도 시효 중단 효력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그대로 유효했으니까요. 그래서 틀린 말이 됩니다. 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요 파트입니다. 지금 요런 거, 요 파트 내용, 요 문제 지금 있어요. 8번과 10번. 이 8번, 10번은 좀 아셔야 됩니다. 말이 좀 혼동되겠지만 이걸 좀 정리하셔야 돼요. 가서 사무관리 부당이득 합니다. 부당이득 판례가 좀 할 게 있습니다. 1번, 군수의 행여병자 보호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군수의 행여병자 보호는 이건 사무관리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의무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관리 쪽에 가깝죠. 맞고요. 2번 자연재해 시 빈상점 물건 처분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다. 아니죠. 이것도 사무관리예요. 그거 놔두면 훔쳐가고
또는 그 손상되니까 그걸 처분하게 돼서 돈으로 빨리 바꾸는 것은 사무관리, 의무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관리에 해당되지 부당이득이 아니죠. 부당이득은 뭐 공짜로 뭐 받는 거니까 여기하고 큰 관계는 없습니다. 3번 부당이득 예로는 행여병제 유품 매각을 들 수 있다. 행여병제 유품 매각 역시 사무관리 또는 공법상 대리입니다. 사무관리, 공법상 대리, 행여병제 유품 갖고 있어봐야 오래되면 망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매각했을 때 의무 없이 타인을 대신한 사무관리 쪽에 가깝습니다. 부당이득은 아니죠. 틀렸고요. 14번 개발부담금 처분 취소된 경우 가원학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판한 청구 법률관계는 사법관계이다. 앞에서도 했는데요. 부당이득은 대부분 사법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사법관계의 사례였죠. 부가세한금만 공법입니다. 맞고요. 5번 공법상 부당이득에는 특별한 규정 없으면 민법의 부당이득 규정이 준용된다. 맞아요. 부당이득에 민법의 내용이 적용되게 됩니다. 부당이득은 민법에 끌어왔고요. 판례거리에서 부당이득을 민사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6번 무효인 조세부가 처분에 기하여 세금을 납부한 세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무효인 소송 절차에만 따라야 된다. 아니죠. 무효인 세금에 대해서 납부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걸 수도 있고 무효인 소송의 보충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효인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데 세금 납부했으면 부당이득을 걸 수도 있고 무효악인도 걸 수 있기 때문에 무효악인만 따라야 될 필요가 없죠. 이 6번이 무효악인 소송의 보충성과 연결되는 걸 아셔야 됩니다. 6번이 그래서 무효악인 소송 보충성 사라졌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걸 수도 있고 무효악인도 걸 수 있는 거지 무효악인만 건다는 말 틀린 말이죠. 7번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청구권 행사는 개별 사안에 따라 행정주체도 주장할 수 있다. 부당이득은 개인이 주장하지만 행정주체가 봉급을 과액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럼 부당이득이니까 뱉어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주체가 부당이득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8번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른 한급세액 지급 의무 등 규정과 입법 취지 비춰볼 때 부가세 한급세액 반환은 부당이득으로서 민사소송 대상이 된다가 아니라 공법관계죠. 부가세 환급은 공법관계에 해당됩니다. 틀렸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당이득은 사법인데 부가세 환급은 공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9번 국가는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징수권 행사와 별도로 민사 부당이득 판환소 제기할 수 없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무단 점유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국유재산 무단 점유했기 때문에 변상금도 내야 되는 거지만 남의 땅을 공짜로 쓰는 거기 때문에 민사 부당이득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병존할 수가 있죠. 9번이 곧 10번과 같은 내용입니다. 10번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징수권과 민사 부당이득 판환 청구 양자 중 어느 한쪽만 성립하여 존재할 뿐 경합하여 병존할 수 없다. 아니에요. 병합하여 병존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쓰는 거라는 점에서 부당이득이고 또 국유재산 무단 점유했기 때문에 변상금 내야 된다는 요건도 되기 때문에 그 병존할 수 없다가 아니라 병존할 수 있죠. 틀렸고요. 11번 3자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 명의로 세금을 완납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3자가 왜 체납자 명의로 세금을 낼까요? 이유도 없는데. 아니죠. 압류부동산 매수인이에요. 압류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사람은 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자신이 피해 볼 거니까 압류부동산 매수인은 체납자 명의로 체납을 완납할 수도 있고요. 왜? 자기가 매수했는데 압류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뺏기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때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죠. 왜? 유효한 납부니까요. 체납자 명의 압류부동산 매수인 체납자 명의로 냈을 때 유효한 납부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틀렸죠. 12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간서장이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반환 명했음에도 보조사업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중앙간서장은 강제징수 방법과 민사방법 선택적 활용할 수 있다. 앞부분은 다 필요 없고요. 행정상의 강제징수가 된다면 민사방법으로 이걸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상 강제징수가 된다면 민사 방법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죠. 강력한 공법상 강제가 있다면 민사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부당이득까지고요. 사인의 공법행위는 이 챕터가 나눠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